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가정에서 따라하는 30일 요양 프로그램, 오늘은 두 번째 날이지요. 어저께 우리 시작했는데 어제 여러분 강의를 잘 들으셨나요? 그리고 지금 따라서 시작하기로 뜻을 정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어제 하루쯤 아마 여러분이 물을 마시고 금식을 했든지 아니면 과일식을 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다 이제 내려놓고 어제 식단 예로 2개 올려준 그 식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소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항상 작게 먹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첫 단계의 몸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식을 하면서 몸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 165페이지에 일과표를 이제 꼼꼼히 읽으시고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실천을 하도록 했죠. 그런데 거기에 죽 먹는 사람도 있다고 했지요. 그 죽을 먹을 사람들은 위암이나 위궤양이나 위염이나 위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한 2, 3일간 흰죽을 끓여 먹으면서 통증이 있을 때마다 혹은 아침 공복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위가 비었을 때에 올리브 기름에 숟가루를 타서 마시도록 하는 처방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책에서 잘 읽으시고 주로 위가 나쁜 분들은 한 며칠 그런 식으로 식사 조절을 하고 숟가루 올리브 기름을 먹어주면 빠르게 회복되는 사람은 한 3일 정도 되면 회복이 되고요. 조금 늦을 수 있는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가야 하지만 뭐 일주일까지 그렇게 흰죽만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 흰죽을 먹으라고 하느냐 하면 흰죽은 현미밥보다는 좀 영양이 덜 하겠지만 위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기 위해서 약간의 흰죽을 끓여서 한 반 공기나 한 공기 정도를 식사 때 먹어줘야 위산이 위벽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가 쓰리고 아픈 분들 또 염증이 있거나 암이 있어서 거기서 궤양이 있고 이 통증을 느끼는 분들은 편안하게 위에 음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당분간 짧은 기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가 아플 때에는 이 올리브 기름에 숟가루를 타서 마셔주면 위벽의 염증 치료와 함께 이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면 위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될 수가 있어요. 진통제를 먹어야 될 만큼 암의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잘 안 들을 때에는 약간의 진통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위장에 궤양이나 염증이 있을 때에는 그저
쉽게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먹기보다는 지금 이런 방법으로 위를 다스려 주면 통증도 없어질 뿐 아니라 상한 위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물을 마시는 분들은 밥을 먹을 때나 과일을 먹을 때나 죽을 먹을 때나 금식할 때나 똑같이 사이사이에 물을 먹어주는데, 다만 물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마시는 물에는 소금을 약간 타서, 여러분들이 국물을 먹을 때에 국물이 짜지 않고 싱겁지 않게 느낄 정도로 간이 딱 맞다 할 그 정도의 농도로 소금을 타서 한 컵씩 마셔주세요. 이 금식을 할 때 소금을 같이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염분이 모자라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거기서 운동하고 몸을 씻고 이제 그리고 우리 집안 청소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서 새롭게 배우는 이런 일들은 이제 계속 이 건강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 일과표에 따라서 계속 실천을 해줘야 됩니다. 어제 이제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늘 처음 이 두 번째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은 반드시 처음 강의를 듣고 또 이번에 두 번째 강의를 함께 들어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시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환우분들이 집에서 자기 건강 관리를 이제 하도록 지도를 해드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중증 환자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 환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금식이나 과일식을 시도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약을 많이 복용하신 분이나 체력이 약한 분들, 또 지금 중병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은 반드시 저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금식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이걸 시도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떤 병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두어야 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내가 그냥 하루 이틀 금식하거나 과일식 며칠 하고 건강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체력이 좋고 병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따라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뭐 별 문제 없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이 일과표를 따라서 식사를 하면서 실천할 수도 있고, 과일식 하면서 실천하고 직장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기 몸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알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책을 잘 보시고 자기에게 가장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강의를 앞으로 계속 들어가 보면 전부 답이 나오는 얘기예요. 주로 이제 첫 시간부터 상담을 하라 그러면 앞으로 강의를 계속 들으면 다 답이 나가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계속해서 나가는 강의를 들어보시면 모든 문제가 이해가 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인내를 가지고 이 세미나를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첫날부터 시작을 못했지만 한 2, 3일 이렇게 들어보면서 종합적으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분들은 뭐 며칠 지난 이후에 시작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미나가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늦게 시작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그날부터 우리 몸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시작을 지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또 저 외에도
우리 약사님이나 의사님들이 꼭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지금 이 단톡방에 들어오면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우리 스텝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실 때에 일단은 단톡방에 들어와서 거기서 글자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문자로 가볍게 답을 한마디로 해줄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것은 세세하게 제가 상담을 해드려야 하는 이런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제 저희 이 바이블 브리지 단톡방에 들어와서 상담 신청을 하든지 여러분이 거기서 소통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등록생들에게는 들어오는 길과 사용하는 방법을 다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등록을 받지 않고 밖에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찾아 들어오는 길을 지금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카톡에서 맨 위에 있는 검색창에 가서 바이블 브리지를 검색하시면 거기에 환영 인사와 함께 카페에 들어가는 길이 있고 또 단톡방에 들어가는 길이 다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대화를 하면 되겠어요. 어제 강의 시간에 일본의 교포로 사시는 한 분의 그쪽의 간증 소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는데요. 오늘도 한번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콩팥 이식 환자의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부터 최차순 원장님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건강 식생활을 실천했습니다. 식생활을 바꾸면서 2달이 지난 후 약을 먹지 않아도 갑상선 저하증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고혈압 약도 복용하고 있었는데 약을 완전히 끊은 지 2년 되었는데 지금도 정상입니다. 10년 이상 만성 비염으로 너무 고생을 했는데 식생활을 바꾸고 3개월 만에 깨끗이 완치되었습니다. 콩팥 이식을 한 지 3년 5개월 되었을 때 최 원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면역 억제제를 계속 먹어야 하는지 원장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최 원장님께서는 약을 줄여가면서 자주 의사에게 가서 체크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면역 억제제 2종류의 약을 각각 2알씩 하루 4알을 먹다가 1알씩으로 줄여 20일을 먹은 다음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종류의 약을 다 반알씩으로 줄여 먹고 1달 후에 검사했더니 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약을 이틀에 반알씩, 3일에 반알씩 먹다가 검사해보니 검사 결과 아주 좋게 나와서 최 원장님과 또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끊어도 되겠다고 하셔서 아주 끊으려고 합니다. 물론 병원 의사 선생님께는 약을 줄였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먼저는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불어 최차순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며칠 전에 왔습니다. 지금 이 세미나에 참여를 하고 있겠죠. 이 세미나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 말씀 그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약을 완전히 끊었을 때 그냥 계속 지내지 마시고 한 보름이나 1달 사이로 의사에게 가서 계속 체크를 좀 받으세요. 이것을 확실하게 끊어버려도 괜찮은지 혹은 부작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체크를 받으시면서 조금 이상이 생겼다고 하면 바로 또 약을 조금씩
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의사가 처방해 놓은 약을 함부로 끊으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제가 그동안에 이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우리 몸에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천연 치유법을 제가 40년 가깝게 환자들에게 상담하고 적용시키고 지도하면서 그 결과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담이 올 때에 저는 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담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언제나 의사에게 가서 체크를 받으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고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이런 환자들 참 많이 만나는데, 이분들이 평생 이 면역 억제제를 먹는다는 게 참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질문을 상당히 자주 제가 받고 있는 질문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외부로부터 장기가 들어왔을 때 그 장기가 자기 몸을 도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몸은 처음에는 적이 들어왔으니까 싸우려고 하겠지만, 이제 이게 1년, 2년 가고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면 같이 친구 삼아 같이 살자고 하지 않겠어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우리 몸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이 몸을 망가뜨리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적응을 하면서 몸을 지켜주는 그런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식 환자들에게 이식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해서 한 1년 이상 됐다, 혹은 2년 됐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조금씩 하면 약을 줄여보세요. 약을 줄이면서 몸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시간을 좀 끌어주면 될 것 같은데, 적어도 1년 정도 다른 장기가 내 안에 와서 내 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아마 이 몸이 그 장기를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줄여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약을 줄이면서 병원에 의사에게 체크를 계속 하라고 하면, 오늘 이 간증을 보내준 사람처럼 꼭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약을 끊어요. 그리고 약을 끊었다고 하는 그 이후에 만나면 제가 물어봐요. 그때 면역 억제제를 끊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 가운데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의사에게 체크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런 문제는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에게 이래 하세요, 저래 하세요 하면서 지금 1차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해서 우리 인체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야 우리 몸 안에서는 자연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자를 만나면 제일 첫 단계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끊고 새로운 음식으로 시작을 하되, 하루 이틀은 우리 몸에 물만 마시고 운동하면서 금식을 해서 그동안에 많이 먹고 많이 쌓여있는 이런 불필요한 노폐물들이 몸 인체 기관들에 끼어서 모든 인체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이것이 피 속에 노폐물이 많이 들어있으면 거기에서 혈전도 생기고 피도 끈적끈적해서 긴 혈관을 따라 돌아가면서 이런 끈적끈적한 노폐물들이 혈관벽에 달아붙게 되면 혈관들이 좁아지다가 나중에는 막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두통이 오고 마비가 오고 신경쇠약이 오고 감각이 둔해지고, 모든 인체 기관에서 어느 부위에 이런 노폐물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전달하는 혈액이 순환이 안 되는 그런 지점에서는 다 문제가 일어나게 됐어요.
일시적으로 몸이 할 수 없는 일을 약이 들어가서 해주는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병원의 의사한테 소화가 안 된다면 일단 소화제를 주겠지요. 아니면 위에 궤양이 있다, 염증이 있다면 그 치료제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받아 먹어서 치료가 되고 소화가 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이 병이 생기게 된 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좋아지다가 또 나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 모든 병이 다 그렇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으로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써서 몸에 암을 없애는 것은 일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병이 생겨온 그 생활을 고치지 않으면 그 병이 또 생기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약은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생긴 병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몸에 생긴 문제를 몸이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줄 때 몸은 몸에 생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자연 치유력입니다. 우리 몸에는 어떤 병이 생기기 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몸에 어떤 뼈가 부러지든지 상처가 생기기 전에 이런 때를 대비해서 회복할 수 있는 자연 치유, 재생 능력을 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조건만 갖추어주면 몸이 몸 안에 있는 일을 신속하게 해결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 자연치유 원리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 여사는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을 다 써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리고 환자를 도와드리는 이 모든 치료법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풀어주고 설명하고 있는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글에서 제가 배우고 환자들을 지도한다 그랬지요.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그 모든 내용의 그 원조가 성경과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책에서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주신 이 건강 원리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이걸 강의하고 이대로 실천하게 하는데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치유 사례담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받은 교재에 쓰여 있는 그 몇몇 사람들의 치유 회복 이야기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이 처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강의만 하고 지나가면 사람들 저거 최 원장이 하라 했지 저분에게 가서 또 물어봐야 되겠다. 항상 여러분은 저를 쳐다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이 처방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처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성경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참고 서적 같은 이 책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 책에서 열심히 파고 공부를 하면 지금 제가 발견한 이런 원리들, 이런 보석들이 다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은 이런 치유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치유 원리에 대한 이런 설명은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여러분에게 자주 이제 이 책에 있는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글은 1860년대로부터 쓰여진 글이에요.
제가 공부하는 성경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참고서적과 같은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이 책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풀어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할 때에 제가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걸 이제 이미 30년 이상 40년 가깝게 해오다 보니까 제가 배우고 아는 것을 가르치고 실천한 그 가르침과 그 경험이 전부 이게 내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지식이 되고 나의 알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 기별을 전하려고 할 때는 이런 확실한 자신감 없이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건강 기별과 영원한 구원의 이 복음 기별을 알고 보니까 이 기별이야말로 하늘에서 온 기별이고 어떤 인간에게서 온 지식이 아니고 또 이 기별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온 세상에 누구에게든지 이 기별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미나에 들어오신 분은 내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내가 지식인이든지 아니든지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사람이라면 다 알고 배우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별, 이 복음 기별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미나에 들어오신 분들, 지금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어떤 교파나 어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학 상식 때문에 마음을 닫지 마시고 이것은 의학 중에 의학이요 모든 치유 원리의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열고 참여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쓰신 글 가운데서 제가 환자들에게 가르치고 적용해주는 이런 말씀들을 지금 제가 한 부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어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덧붙여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면서 남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좀 읽어주세요. 만약 병자들이 자신이 참을성 있게 잠시 동안 금식하고 인체가 기력을 회복할 시간을 주었더라면 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보다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체 자체 내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 지금 이 글에 보니까 우리가 좀 배가 고프지만 식욕이 땡기지만 참을성 있게 며칠 동안 금식을 해주면 우리 몸 안에 기력이 회복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굶는데 어떻게 기력이 회복됩니까? 굶으면 기운이 빠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자, 며칠 동안 우리가 참고 물만 마시고 운동하면서 금식을 해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강력한 자연 치유력, 회복력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분이 쓴 이 글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수만의 사람들을 자연 회복을 일으키도록 봉사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할 때에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살아나는 생체 작용의 그 반응들이 각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자, 이것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글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부터 더 깊은 지식을 얻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몸 관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미나는 항상 제가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항상 듣고 배워갖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이런 서적들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는데 탐닉하는 것은 소화기관들을 무겁게 하며 신체의 발열 상태를 조성한다. 피가 불결해지며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병에 걸리게 한다. 그러한 상태에 처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체력에다 억지로 지운 짐을 덜어주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은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하여 위가 쉴 기회를 주라. 물을 주의 깊고 알맞게 사용하므로 신체의 발열 상태를 낮추라. 이 노력은 불결한 조직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생리작용을 도울 것이다. 이번에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시작을 했으면 지금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일찍이 잠을 자고 이제 여러분이 가진 그 교재책 파트 2에 나와 있는 전체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실천을 이제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강의를 계속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너무 자주 먹고 많이 먹어서 우리 몸이 다 썩고 나머지가 몸에 비추게 될 때 이것이 이제 병적 상태를 드러내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나타날 때 그걸 병이라고 하잖아요.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병이 안 나타나지요. 근데 몸이 몸을 위해서 일을 못할 때 생기는 게 다 병입니다. 그럼 몸이 왜 일을 못하느냐? 이 노폐물 때문에 일을 못한다. 우리 몸 안에 우리 인체에 생명을 전달하는 혈관벽이 막히거나 노폐물로 가득 차게 되면 이 순환이 잘 안 돼요.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는 병들이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혈관 청소하는 방법. 지금 이제 어제부터 여러분이 듣고 시작하는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몸 안에 노폐물 청소하는 일을 지금 하도록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청소하도록 몸에게 기회를 주려면 일단 음식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들어오는 물질을 이제 끊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만 먹어주면서 운동을 하면서 우리 몸이 스스로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하면서 몸 안에 망가진 기관을 재생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몸에게 기회를 줘라. 우리 몸은 휴식을 통해서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게 휴식을 줘라. 여러분, 과민, 과로, 과식이 만병의 원인인 거는 잘 아시죠? 그런 원인에 의해서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여서 만병의 원인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청소해내도록 몸에게 기회를 주어라. 그것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저 며칠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좀 먹고 싶어도 배고파도 인내하고 참고 우리 몸에게 금식을 시켜 주었더라면 우리 몸 안에서는 자연 회복력이 일어나서 원기가 살아날 뿐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이 일어나서 몸에 들어와 있는 적을 신속하게 물리치도록 하도록 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듣고 또 막 중증암 환자들, 허약한 분들이 금식할까 봐 저는 좀 걱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물만 먹고 금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체중이 과체중이거나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을 때 금식이 해당돼요. 그런데 병을 오래 앓고 이제 허약하고 전혀 몸에 비축된 것이 없어서 더 허기가 오고 몸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금식을 시켜버리면 몸이 더 허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을 시도할 분들은 반드시 저하고 상담을 하고 어느 선에서 금식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 과일식을 해야 될지 아니면 건강식으로 해서 절제식을 해야 될지 여러분에게 어제 올려드린 그 밥상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아프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그렇게 먹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혹시 환자들이 몸에 금식을 좀 주면서도 몸 청소를 하고 몸에 영양을 공급하기를 원하면 그 음식을 소식으로 해서 절제해서 먹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허약한 분들은 식사를 소식으로 하도록 지금 그렇게 여러분 책에다 써놨지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부절제한 식사는 흔히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육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게 지어진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많은 경우의 질병에 있어서 최선의 치료는 환자가 한 끼 혹은 두 끼쯤 금식하여 과로한 소화기관으로 하여금 휴식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며칠간 과일만 먹는 식사는 정신을 쓰는 일꾼들에게 종종 큰 도움을 준다. 많은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한 후에 단순하고 알맞는 식사를 함으로써 몸 자체의 회복력으로 말미암아 회생함에 이른다. 한두 달 동안 식사를 절제하면 많은 환자들이 자제의 길이 곧 건강의 길인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얼마만큼의 치료나 의사의 충고에 의함보다도 매주 하루나 이틀 동안 금식함으로 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사람들이 있다.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될 것이다.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아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식에 대한 상식을 좀 갖기를 원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의 몸에 적절하게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은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과학자 의사들도 써놓은 이 금식에 대한 그 원리들을 참 많이 써놨고요. 금식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일으키고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런 상식들은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왜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싶으면 그런 정보들을 받아도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주는 이 내용은 이미 오늘날 현대의학에서 연구도 하기 전에 밝히기도 전에 이미 100몇십 년 전부터 이런 치유 원리, 건강 원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먹고 많이 먹고 과식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며칠 동안 과일을 먹는 사람들은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맑아집니다. 그럼 과일식을 며칠 하고 나면 이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특히 저는 학생들이 시험기에 하루 이틀 과일식을 하면 머리가 굉장히 맑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맑고 정신이 굉장히 맑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의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있고 우리 몸에 노폐물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뇌의 활동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몸 관리를 건강식으로 잘 해주면 정서 불안증 이런 것도 사라집니다. 신경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신경 안정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겠지만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참여를 해야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있다.
또 일주일에 하루 이틀 금식하는 것은 참으로 좋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허약한 환자들에게는 적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건강을 위하여 자기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는 거 참 좋습니다. 뭐 자기 체력도 있고 체중도 있고 뭐 괜찮은 사람들이 나는 조금 기도하고 싶다. 내가 영적으로 좀 말씀을 공부하고 싶다. 이럴 때 하루 이틀 금식을 하면서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아주 머리가 맑아지고 영이 맑아져서 이 위가 쉬게 되면 머리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머리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과식을 하게 되면 머리가 희미해지고 이 머리가 선명하게 밝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 절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뇌 활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며칠씩 이 머리를 쓰는 사람들 과식하라 했는데요. 이것은 몸의 원활한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것하고 몸이 좋아지는 것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환자들에게 적절하게 금식과 과일식을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에서부터 제가 가르침을 받고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다음 말씀 또 하나 더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열이 심한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하는 것은 그 열을 낮출 것이며 물을 사용함으로 보다 효과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열기가 떨어지자마자 주의 깊게 현명한 방법으로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심지어 열이 나는 동안이라도 만일 음식에 대한 간절한 욕구가 있으면 적당한 분량의 단순한 음식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보다 환자에게 해가 적을 것이다. 자, 우리 몸속에 노폐물 청소하고 몸을 재생시키고 회복시키는데도 이 금식이 적절하게 적용이 되겠지만,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열이 날 때에, 여러분 몸에 열이 날 때는 왜 열이 납니까? 어떤 병원체가 몸에 들어왔을 때 몸속에 들어오는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열을 일으켜서 우리 면역력이 이길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열이 나지요. 그것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있는 신호인데, 바이러스하고 몸의 면역력이 전쟁을 할 때에 우리 몸은 몸에서 일하는 군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응원을 하기 위해서 열을 일으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서 열이 날 때는 어떤 외부로부터 뭔가가 침입을 했구나. 우리 몸이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구나. 그럴 때 더 힘을 불어넣어서 더 잘 싸워서 이기도록 해주기 위해서 몸이 응원할 때 열이 난다. 열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여러분 몸에 열이 나면 그냥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해열제 사다 먹고 열을 몇 도 이상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이걸 정상 온도로 열을 내리기 위해서 자꾸 해열제를 먹잖아요. 몸에 열이 날 때 해열제를 먹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일을 하는데 방해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열이 내리기는 했지만 우리 몸은 그떠니 적하고 싸워서 몸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몸이 외부로부터 오는 적에게 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이 오를 때는 열을 올려주는 것이 몸을 돕는 것입니다. 열로 풀으라 그랬죠. 그래서 흔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런 감기 오고 몸에 열 나고 이거 자주 하잖아요. 이럴 때 아이들 그냥 걸핏하면 해열제 사다 먹이잖아요. 아주 열이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해열제를 써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아이 몸에 조금 열이 조금 있으면 아 큰일 났구나 이거 해열제를 갖다 먹여서 열 내려버리고 그러면 애는 면역력이 항상 더 약하게 돼 있어요. 해열제 자꾸 먹이면 면역력은 자꾸 떨어집니다. 그럼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밥을 그때는 안 먹이는 게 좋아요. 그냥 하루쯤이라도 그냥 물을 자꾸 마셔주고 그 다음에 목욕탕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이 아이를 이 목 아래로 물에 담가줍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따뜻한 물을 한 컵 먹여놓고 몸을 따뜻한 물에 담가서 조금 있으면 몸에 땀이 쫙 날 때 그때에 목에다가 얼음 수건을 감아주고 머리에다 찬물로 계속 이렇게 적셔서 머리에 열이 오르지 않도록 머리만 식혀주고 이 몸에는 열을 확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열이 나는 아이들에게는 열을 올려주는 것이 열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럴 때 음식을 안 먹이고 물만 먹이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배가 고프고 너무 아이도 배고프다 하고 어른도 너무 허기져서 배가 고프다 이럴 때에는 열이 다 내리지 않아도 음식을 먹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열이 정상으로 내릴 때까지 물만 마시고 안 먹는 게 훨씬 몸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밥을 안 먹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가장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요? 음식이 들어오면 그 음식을 처리하는데 우리 몸의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데 밥을 먹지 아니하면 그 음식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 그 모든 활력이 이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같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몸이 빨리 회복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 금식을 하면 몸이 빨리 회복되고 일어나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어지럽고 허기가 오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약하거나 음식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분들에게는 음식을 먹이는 것이 훨씬 낫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듣고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이제 실천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좀 더 들어보고 여러분이 좀 확신을 가진 다음에 하고 싶은 분들은 뭐 며칠 후에 시작해도 괜찮아요. 일단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런 자연치료법이 실천되어져서 아마 하루 이틀만 지나도 회복되는 경험들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청소가 잘 되고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 하면서 혹은 아니면 13기, 14기 세미나를 통해서 미리 강의를 듣고 집에서 실천하신 분들, 조금 전에 이 간증 읽어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이 자기에게 좋은 사례담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오늘 읽은 이런 말씀처럼 여러분이 좀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카톡방에 들어와서 좀 글을 올려주시든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서 우리가 좀 믿음을 가지고 이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